자, 이제 뭐 할 거냐면 서류 제출하기 이제 구현을 해야겠죠. 윤에서. 얘 같은 경우도 사실 그냥 ULLI 즉 이거 여기 안에다가 우리가 이제 A 안에다가 다시 UL 안에다가 넣어도 돼요. 근데 이제 분리를 저는 할 건데 뭐 사실 정답에는 없습니다. 마크업의 정답은 없지만 좀 더 깔끔하게 작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서류 제출하기 같은 경우는 그냥 A 하나만으로도 충분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A 하나만 그냥 둘 겁니다. A 하나만 두고 여기다가 뭐라고 할까요? 저는 그 이름을 붙일 건데 btn go submit. 자, submit이 제출하잖아요. 제출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서류 제출하기 이렇게 쓰고요. 자, 이러면 얘가 알아서 우측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보면 좀 불편하니까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서류 제출하기가 알아서 우측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이거는 어떻게 꾸미면 되는 거예요? 얘는 요 밑에다가 그냥 꾸밀게요. 여기다가 자, 탑바에 그다음에 자, 참고로 여러분들 마크업 할 때 클래스 이름 정확하게 부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알아보기 편하기 위해서 뭐 적는 거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실무를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이름을 명확하게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탑바 이렇게 최상단에 있는 바다라고 이름을 짓는 게 좀 더 구체적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 지금 뭐 무슨 색이에요? 자, 얘는 그냥 옐로우가 아닙니다. 얘도 그냥 옐로우가 아니기 때문에 얘 클릭해보면 쭉 펼쳤을 때 여기 보시면 백그라운드 해가지고 FE 뭐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죠. 뭐 그냥 뭐 백그라운드랑 보더 이렇게 별도로 줘도 되는데 우리는 한꺼번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배경색이 이렇게 칠해지겠죠. 자, 그럼 얘가 왜 키가 커요? 지금 얘는 지금 뭐예요? 플렉스잖아요. 그죠? 부모가 플렉스기 때문에 부모의 높이를 그대로 받아오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죠? 얘가 플렉스기 때문에 탑바의 높이를 얘는 일단 받아온 상태고 얘가 플렉스가 됐기 때문에 얘도 지금 부모의 높이를 그대로 받아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압축되어야겠죠. 그쵸? 압축되어야 되는 건데 압축되는 거는 이미 우리가 배웠어요. 이 서류 제출하기라는 녀석이 일단 수직 정렬이 돼야 되는 건데 플렉스 아이템인 녀석이 자연스럽게 수직 정렬하는 방식이 뭐죠? 온라인 셀프라는 거 배웠었죠. 기억나시나요 혹시? 자, 여기다가 자, 테일인드 방식으로는 셀프 센터인 건데 자, 온라인 셀프 센터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이제 별도로 이 녀석만 따로 골라내가지고 수직 정렬을 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막 제 이름 막 짓는 거 아닙니다. 이거 테일인드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쓰시면 되겠죠. 셀프 센터 하면 얘만 일단 압축돼요. 압축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온라인 아이템들도 그렇고 온라인 셀프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압축된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셀프 센터를 주게 되면 얘가 압축돼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얘 자체를 그냥 꾸미면 되겠죠? 어떻게? 여기다가 패딩을 한 15픽셀 정도 주고 그 다음에 보더 레디우스 주겠죠? 보더 레디우스 25픽셀 그 다음에 왼쪽 조금 떨어뜨리기 위해서 마진 레프트를 한 20픽셀 정도 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 거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그 다음 거는 뭐 해볼 거냐면 요 이미지를 구현을 해볼 건데 요 이미지 귀엽게 생긴 요 라이언을 구현을 해볼 겁니다. 자, 뭐 얘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여러분들 가져오면 되거든요. 우클릭한 다음에 검사로 보면 요 이미지 관련돼서 나와요. 여기 보시면 나오죠. 얘 클릭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안 배웠기 때문에 지금 이걸로 하진 않을 건데 백그라운드 이미지라는 게 실제로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지 태그 지금 배운 거 안에서만 그냥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오프닝 뉴 탭 하거나 아니면 요 URL 클릭하면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요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구조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자, 탑바가 있죠. 그렇죠? 만약에 탑바가 있으면 제일 먼저 이제 바디가 있죠. 우리가 제일 최상단에는 바디 태그가 있어요. 그렇죠? 바디 태그가 이런 식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헤더가 있어요. 헤더 태그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은 섹션이라고 합니다. 섹션. 그러니까 그 섹션이 바로 이 중간 단계에 오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고 최하단에 오는 녀석
뭐 여러분 카피라이터 그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푸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이 카카오뱅크 요 이미지 같은 경우는 섹션이라 하면 되겠죠? 그렇죠? 섹션. 그래서 섹션으로 감싸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얘는 헤더 안에다 작성하면 되고 별도의 섹션을 만들어야겠죠? 그냥 대충 섹션 1이라 하겠습니다. 섹션 1을 만들고, 자 얘도 그러면 중간에 지금 너무 퍼져있지 않고 갇혀있죠? 이미지가. 그렇죠? 그래서 div 선 이렇게 입력을 해보고요.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미지 넣으면 밑에 이미지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이미지는 당연히 커요. 지금 이미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빠져나가죠. 그래서 이미지가 부모를 벗어나게 하지 않게 하려는 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너비 풀 위드 100% 주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배웠잖아요. 이미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인데 그 인라인 블럭인 녀석을 어떻게 한다? 그 애매한 여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 애매한 여백을 없애기 위해서 여기다가 뭐 했었어요? 우리가 W 풀 주고 블럭 줬었잖아요. 그쵸? 기억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W 풀은 뭐예요? 이게 이제 부모 너비 대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의 너비를 누가 결정한다? 부모가 결정을 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부모의 너비를 내가 넘어가지 않겠다. 그 다음에 이미지는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 애매한 여백 생기기 때문에 그 애매한 여백을 제거하는 방식이 이렇게 주면 되죠. 근데 당연히 이런 게 없잖아요.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없죠. H풀, W풀도 없잖아요. W풀 자, 위드 100% 만드시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블럭도 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블럭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귀엽게 박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뒤에 배경색 있잖아요. 그죠? 양쪽에 색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도 여러분들 얘 같은 경우 근데 색 잘 찾아야 되는데 얘도 우클릭 검사해 보면 요 색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일단 높이 같은 경우는 요 이미지 자체 높이만 한번 볼게요. 이미지 높이가 어떻게 잡혀있나? 이미지 높이는 884픽셀? 뭐 이런 식으로 잡혀있네요. 자 일단 이 녀석 자체 바깥에 제일 바깥에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이미지가 아니라 색상. 뭐야 왜 안 나와? 이렇게 요거 클릭해봐야겠다. 검사. 그러면 720픽셀이라네요. 이 녀석은 720픽셀 그리고 색상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우측에 요거 보면 되겠죠? 자 요거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다 요거 주면 되겠죠? 섹션 1. 이름은 섹션 1 말고 섹션 탑 이미지를 하겠습니다. 탑 이미지 이렇게 섹션 탑 이미지. 그러니까 그냥 이름 생각했을 때 좀 더 나은 걸 생각을 해본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색상도 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봐야 좀 정확하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나와버려요. 보이시나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아시겠나요? 지금 이미지는 사실 이 하얀색 부분 여기까지가 그 이미지의 크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미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미지는 사실 여기 하얀색 부분까지 그 이미지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지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미지는 요만하죠? 요만해요. 이미지는 요만한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얘도 이제 이미지 크기가 있고 그 뒤에 그 색상이 이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마치 이미지가 뭐 엄청나게 커 보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잡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잡히는데 자 그러면 당연히 이미지가 삐져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색상을 이 뒤에 있는 요 녀석을 어떻게 할 거면 올릴 거예요. 요만큼. 아이고. 여기. 기존에 있는 요 녀석을 요만큼 올릴 겁니다. 어디까지? 요 하얀색 손가락 있는 부분까지 올려야지 요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섹션 탑 이미지의 높이를 720픽셀이라는데 한번 줘볼게요. 720픽셀은 아니네요. 근데 자 높이 맞을 때까지 한번 줄여볼까요? 600, 1070 어우 너무 많이 주나? 670 그 다음에
650 조금 더 줄여볼까요? 한 48? 자, 이 정도 주니까 이미지 얼추 이런 식으로 맞았죠. 그쵸? 이제 이렇게 하면 좀 디버그 모드로 또 보면 이런 식으로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죠? 딱 맞아 떨어지는 이런 이미지를 이제 우리가 만든 건데, 일단 섹션이 여기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가 있죠. 중간에 있었죠. 그죠? 자, 전체 섹션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체 섹션 안에다가 뭘 만들어 놨어요? 컨테이너를 만들어 놨잖아요. 컨테이너. 그죠? 컨테이너를 해가지고 1080 픽셀로 둔 거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미지는 뭘로 맞춰져 있어? 너비만 우리가 맞추면, 이미지는 너비만 맞추면 지금 W 풀 이미지 걸려 있는데, 이미지가 W 풀 받쳐 있으면 그 이미지는 너비가 있으면 알아서 이렇게 맞춰지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섹션의 높이를 줄이면 얘가 지금 빠져나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미지가 이렇게 있을 때 바깥쪽에 섹션의 높이를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줄인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이미지가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마치 이미지가 빠져나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여기까지 하면 사실 잘한 거죠. 잘한 거죠. 근데 요거에 오게티가 있어요. 요 부분을 좀 어려워하시는데, 자,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이거 보더 바텀 있잖아요. 보더 바텀 걸려 있는 거를 조금 키워볼게요. 지금 제가 요걸 한 100픽셀로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커지겠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 이렇게만 보면 강사님 이거 이렇게만 보면 멀쩡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화면을 줄여볼게요. 자, 줄이고 나서 이거 밑에 있는 스크롤바 당겨버리면 어떻게 돼 있어요? 보이시나요? 끊겨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탑바한테는 지금 제가 보더 바텀을 줬는데, 일단 탑바 자체는 여러분들 너비가 있나요? 탑바는 너비가 없어요. 너비의 기본값이 오토가 걸려 있습니다. 너비가 안 줬다는 거는 위드 값을 딱히 이런 식으로 준 적이 없다는 거죠. 주지 않았잖아요. 그 다음에 탑바의 디스플레이는 블럭이죠. 그러면 너비가 오토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디스플레이 블럭인 녀석은 너비가 최대한 늘어나는 녀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즉 이 녀석의 너비는 결국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바디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바디 너비는 누가 결정해요? ASML 너비는 그러면 누가 결정한다? 윈도우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윈도우가 결정을 하는 건데, 한마디로 지금 탑바의 너비는 어떻게 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탑바를 이런 식으로 줄여보면 그 윈도우의 높이를 그대로 받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쵸? 윈도우 높이를 그대로 받아왔기 때문에 이 녀석이 굉장히 커진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화면 지금 요 너비는 지금 누구 너비를 받아오고 있다? 윈도우의 너비를 지금 그대로 받아오고 있는 건데, 일단 이 섹션 이미지 탑이나 이 녀석이나 그리고 또 뭐예요? 일단 요 헤더의 자식 탑바의 컨테이너랑 요 녀석 컨테이너 있죠. 그쵸? 그러면 얘는 너비가 고정이에요? 고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컨테이너의 너비는 고정인 거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1080 픽셀 해가지고 고정 너비를 이렇게 걸어놨잖아요. 그쵸? 여기 컨테이너 1080 픽셀. 다시 정리하면, 이 탑바랑 섹션 탑 이미지 이 녀석들은 딱히 너비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너비를 누구한테 걸로 받아온다? 윈도우 창의 너비를 그대로 받아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섹션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윈도우 창의 너비를 그대로 받아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밑에 1080 픽셀 해가지고 컨테이너를 우리가 잡아놨잖아요. 그쵸? 그러면 부모의 너비가 이런 식으로 부모 너비가, 컨테이너부터 그릴게요. 컨테이너가 있고 부모 너비가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이렇게 줄고 늘고 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사실 이 상태에서는. 그런데 얘가 어디까지 줄어든 거예요? 자식을 무시하고 여기까지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어디까지 나오는 거? 보더가 나오다가 여기까지만 나오는 거죠. 왜요? 얘는 지금 부모는 윈도우의 너비를 받아오고 있기 때문에 쫙 늘어나는 반면에 얘는 어떻다? 딱 1080 픽셀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유연하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이건 필수인데, 컨테이너가 부모가 있죠. 그쵸? 그러면 컨테이너 부모한테 너비를 제가 정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제가 여기다가 컨이라고 할게요. 헤더에다가. 그러면 너비를 정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얘가 이런 식으로 나와버려요. 이렇게 쭉 당겨버리면 끊기지 않죠? 끊기지 않는데,
근데 여기다가 컨을 안 줘버릴게요. 컨. 그럼 컨을 안 주게 되면 당연히 뭐 이걸 분리되기도 하고 잘못 이렇게 쫙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부모한테 컨테이너를 줘버리면 얘가 끊겨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한테는 이런 식으로 부모한테 컨테이너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한테는 너비를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주는 게 뭐냐면 자 중요해요. 컨민 위드라는 걸 줄 건데 컨민 위드 이 컨민 위드는 뭐냐면 일단 이거 자체는 여러분들 뭔지 모를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얘도 참고로 라이브러리인데 민이 뭐죠? 여러분들? 그죠? 최소죠. 최소 너비를 1080픽셀을 이렇게 부모한테 걸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일단 가진 녀석은 넓어지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늘어나고 줄어드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녀석이 줄어드는데 한계를 주는 거죠. 왜냐면 줄어들 때 이제 화면 너비를 그대로 받아오기 때문에 얘가 잘리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커뮤니티를 줌으로 인해서 야 너는 더 이상 요 너비만큼 즉 컨테이너의 최소 너비만큼은 줄어들지 마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한계를 주는 거죠. 그러면 아까는 잘렸는데 지금 안 잘리는 거 보이죠? 왜요? 얘가 지금 최소 너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공식인 건데 자식한테 만약에 여러분들 컨테이너를 썼다? 그럼 부모한테 뭐 주면 된다? 커뮤니티를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녀석이 자유롭게 줄어들고 늘어났다가도 어느 정도 선을 지키는 거예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1080픽셀까지. 그러니까 1080픽셀 이하로는 줄어들지 않겠다. 왜냐면 그 이하로 하게 되면 자식 자체가 삐져나가 버리니까.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도 당연히 섹션 탑 이미지한테도 뭐 줘야 돼요? 컨민 위드를 이렇게 줘야겠죠. 그래서 이걸 안 주게 되면 자식이 삐져나가던 안 나가던 나는 여기서 끝나버리겠다 해서 그냥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 외우시면 되는데 무조건 자식이 컨테이너가 있다? 그러면 부모 중에 또는 조상 중에 컨민 위드를 무조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꼭 부모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얘한테는 단순하게 요 민 위드만 걸려있는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요것만 줄여볼게요. 10픽셀로 되어 있는 거 1픽셀 이렇게 만들면 이런 식으로 디버그 모드 했을 때 우리가 만들려고자 했던 요 카카오가 만들어지는 거죠. 좀 이제 비슷하게 만든다 하면 요 녀석도 사실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뭐 요 녀석 같은 경우도 한번 추가를 해볼까요? 자, 요거 사실 추가를 안 했었는데 얘도 검사 눌러보면 얘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뭐 글로브 이미지 글로브라고 되어 있는데 요 녀석이거든요. 근데 눈에 지금 보이지가 않네요. 자, 그러면 얘도 뭐 그냥 추가만 간단하게 해줄게요. 추가만 간단하게 해주면 여기다 그냥 A라 할까요? A 플러스 글로브 그러니까 글로벌이라 하면 되겠죠? 글로벌 할게요. 이미지 이런 식으로 이미지 탭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잘 안 보이면 그러니까 간혹 이미지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다가 핫바컨에 글로브 이미지야. 글로브 이미지. 위드를 한 30픽셀. A 30픽셀. 자, 그럼에도 이제 안 나오는 경우는 서버에서 지금 막아놨기 때문에 지금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가요? 클래스 오타 났다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보이죠? 지금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면 뭐 오타를 떠나서 지금 이미지 자체를 서버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금 막아놨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긴 해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뭐 일단 색상을 안 줘서 그런가? 자 보세요. 컬러도 한번 줘볼게요. 컬러 블랙. 그렇죠? 안 나오죠? 백그라운드 컬러 블랙도 해볼게요. 아마 이렇게 하면 또 나오네요. 하얀색이라서 지금 이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요거
요거를 색상을 컬러를 블랙으로 하면 그래도 안 나왔죠 아까? 블랙. 그렇죠. 안 나오죠. 요게 지금 요 자체가 지금 컬러가 안 먹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긴 한데 요거는 따로 구현하지 맙시다. 요거는 따로 구현하지 않을게요. 요거는 나중에 구현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뭐 좀 쉽게 하는 방식은 그냥 이미지 자체를 다운로드 해가지고 뭐 그걸 URL로 변경해가지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 뭐 그것까지는 하지 않을게요. 왜냐면 어차피 요거 나중에 또 수업 때 제가 만들 시간 드릴 거니까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까지만. 요거는 왜냐면 서버에서 막아놨기 때문에 그래요. 간혹 이제 여러분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미지가 다 올라갔다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막아놓은 서버에서 막아놓으면 간혹 그걸 못 쓰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비슷하게 만들고 싶다면 이 녀석 자체를 조금 오른쪽에서 당기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아니면 뭐 마진 라이트를 주던가.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작업을. 네, 이상입니다.